이번 영상에서는 4장 5절 기본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를 볼 텐데, 첫 번째 정의는 접평면과 접벡터 관련돼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장에서 곡선, 공간상의 곡선 위에서 접벡터를 쉽게 구해 봤었죠. 그죠? 그 점에서 미분을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곡면 위에서의 접벡터와 곡면 위의 한 점에서 접하는 접평면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라는 게 정의 4.9입니다. 자, 곡면 M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곡면 M 위에 임의의 점 P, 정해진 점 P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이 점 P에서 곡면 M에 접하는 접벡터, 그러니까 점 P에서 곡면 M에 접하는 접벡터를 P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접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저희는 곡선을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저희가 2장에서 곡선을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을 끌어다 가져와서 정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요 왼쪽 문장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곡면 M이 있고요. 한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이 P를 지나면서 곡면 M 위에 있는 곡선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곡선 하나. 그럼 우리는 곡선으로 이제 곡면에서 곡선으로 줄어들면 곡선 위에 점 P에서 접벡터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곡면 위에 P라는 것보다는 그 P를 지나는 곡면 위의 곡선을 생각해보고 그 곡선의 점,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벡터 V를 구하면 이 접벡터 V는 곡선에 접하는 접벡터인데 이 곡선 자체가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접벡터 V는 곡면에도 접하겠다 해서 이 곡면 M 위에 정해진 점 P에서 접하는 접벡터를 이렇게 곡선에 접하는 접벡터를 이용해서 곡면에 접하는 접벡터를 정의를 해줍니다.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이런 곡면에 접하는 곡면 위에 한 점 P에 접하는 접벡터는 하나가 아닐 거거든요. 곡선은 하나지만 곡면은 P를 지나면서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은 무한정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지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지나는 곡선도 만들 수 있고 곡면 위에 있으면서 P를 지나는 곡선은 무한정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곡선의 방향이 다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접벡터 V도 실제로 P에서 곡선에 따라서 구하면 다 다른 방향이 나오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다른 방향의 접벡터도 P에서 시작하는 모든 접벡터는 곡면 M에 다 접하는 접벡터가 될 겁니다. 그죠? 곡면 M에 점 P에서 접하는 접벡터가 되겠죠. 아무튼 그죠? 어떤 방향이건 간에 접벡터 V는 다 이 점 P에서 곡면 M에 접할 겁니다. 그런 접벡터를 다 모은 게 TPM이라고 합니다. M 위에 있는 접벡터인데 P를 시점으로 탄젠트 벡터를 다 모은 일종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집합입니다. P를 시점으로 해서 곡면 M 위에 접하는 이런 탄젠트 벡터를 다 모으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벡터들은 이런 접평면 위에 있겠죠. 그죠? 이런 벡터들 다 모으면 접평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에 접하는 접평면은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 한 점 P에서 접하는 접벡터들을 다 모은 게 접평면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접평면을 이렇게 정의하면 실제로 접평면을 어떻게 구할 건지,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한번 여기 참고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라는 이런 고유 조각 사상 하나가 곡면 M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X라는 이제 고유 조각 사상이니까 독립변수 U와 V 두 개가 있고 2차원 평면에서 정의된 한 점이 정의되면 그게 3차원 공간에
예, 세 개의 순서상, 3중 순서상이 돼서 공간상의 한 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x1, x2, x3라고 해도 되고, x 성분함수, y 성분함수, g 성분함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분함수들은 당연히 독립변수 u와 v에 종속되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죠? y 두 번째 여기 x2라는 성분함수도 독립변수 u와 v에 의해 결정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쓴 이유는 요런 게 개념이 있구나. 예, 독립변수가 이렇고 각 성분함수는 그 독립변수에 종속이 되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면 M 위에 하나의 점 P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점 P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저평면의 방정식은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라는 벡터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y라는 벡터. 자, y라는 벡터는 공간상의 평면이지만 평면도 공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자, 2차원의 한 점이 정해지면 s, t가 정해지면 3차원 한 점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st에 의해서 x 성분함수, y 성분함수, g 성분함수가 평면 위에 이 좌평면 위에 있는 좌표 성분함수들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점, 아까 그 점, 그러니까 공면 위에 점 P잖아요. 그죠? 이 저평면은 P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P에서의 U 방향으로의 편도함수 그리고 P에서의 V 방향으로의 편도함수 그쵸? 근데 이거는 둘 다 P에 접하는 공면 M 위에 P를 지나면서 U 매개곡선의 속도 벡터죠. 그죠? 접하는 속도 벡터고 여기서 V 매개곡선에서 접하는 접벡터를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XU와 XV를 1차 결합하는 실수 T와 S를 곱해서 1차 결합하면 요거는 무조건 평면 위에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P를 더했으니까 점 벡터 형식으로 저평면을 구했고 P라는 거는 여기 다시 한번 P1, P2, P3라고 했고 그리고 U에 대해서 이 X를 고유조각 사상을 편미분하면 각 성분을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고 그죠? 그리고 P점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P를 대입을 한 거죠. U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P를 대입한 게 요 벡터고 그러면 이제 상수 벡터가 되겠죠. 그죠? 하나에 정해지는 거기다가 매개변수 T를 여기다 곱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고유조각 사상 X를 V에 대해서 각각 미분하고 점 P를 대입하면 이것도 하나의 상수 벡터가 되고 매개변수 S를 여기다 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써준 거고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여기 그림이 좀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도와보죠. 요점 P에서 P에서 만약에 XU가 그러니까 U 매개곡선이 어디 요 방향을 일단 생각을 해보죠. U 매개곡선이 어떻게 요렇게 그리면 좀 괜찮겠죠, 그죠? U 매개곡선을 X U V0라고 하고, 그러니까 V0 이렇게 하고 U 매개곡선을 해서 거기 그 점에서 P점에서 미분한 게 XU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P점에서 U 매개곡선의 접했다. 그리고 V 매개곡선의 접했다는 예를 들어 V 매개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U를 고정하고 V 매개곡선이 M 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XUV가 이 방향으로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근데 이 U 매개곡선이나 U 매개곡선이나 V 매개곡선은 다 M 위에 있는 곡선이고 점 P를 지나기 때문에
예, XU나 XV 편미분한 건 둘 다 P에서의 접벡터잖아요. 그쵸? 이런 두 개의 서로 1차 독립인, 선형 독립인 두 개의 벡터는 요 접평면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럼 접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은 요 1차 독립인 두 개의 XU와 XV의 상수를 곱한 1차 결합을 해주면 어떤 접평면에 있는 벡터는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점에서 한 점 P로 한 다음에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을 하면 이 접평면에 이런 매개변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벡터의 스칼라 3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접평면에 법벡터를 구하려면 요 XU와 XV의 외적을 하면 이 두 벡터에 직교하는, 그러니까 이 접평면에 법벡터를 하나 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접평면의 법벡터고, P에서 접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P를 뺀 벡터는 요거는 접평면에 속하는 벡터겠죠. 그죠? 그거랑 접평면의 법선 벡터는 직교하니까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또 다시 한번 써보면 y라는 벡터 함수는 평면은 독립변수 x와 t에 관한 함수고 p는 하나 고정되어 있는 벡터, 그리고 u랑 v를 외적한 건데 사실 이거는 u를 편미분하고 어느 점에서? p점에서. 이것도 x도 고유조각 사상을 편미분하는데 이걸 p를 대입한 p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외적을 해야 되겠죠. p를 대입해야 됩니다. 다른 점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노테이션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다시 한번 써서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풀면 사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공간상의 다변수 음함수 표현이나 안 그러면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예를 들어 구면이라 그러면 x제곱 y제곱 g제곱은 r제곱 이런 구면 형태. 요걸 이제 풀어서 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y를 xyg라고 한다면 이렇게 음함수 표현 또는 방정식 표현으로 접평면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두 개를 줘서 매개변수 표현으로 점 P에서 M에 접하는 접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표현을 여기 사실 스칼라 3중적이잖아요. 그죠? 내적인데 두 번째 이제 벡터가 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사실 스칼라 3중적의 형태니까 스칼라 3중적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맨 앞에 거를 첫 번째 행에 쓰고 성분을 두 번째 행은 요 U에 대해서 편미분한 X 고유조각 사상을 U에 대해서 편미분한 성분함수, 다음은 V에 대해서 편미분한 성분함수를 써서 행렬식으로 하는 게 스칼라 3중적이죠. 그죠? 그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스칼라 3중적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로 다변수 음함수나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제를 가지고 접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공면 위에서 한 점에서 접평면의 방정식을 계산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둘 다 매개변수 표현도 구해보고 음함수 표현도 둘 다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편도함수를 먼저 구해야죠. 그죠? 요 고유조각사상에 u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 2u가 되고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 1, 마이너스 2v가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지금 공면 위에 1,1,0이죠. 그죠? 근데 그때 1,1,0은 u가 1이고 v가 1일 때 한 점이 공면 위에 1,1,0이니까 자, u는 1, v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u1, v1 넣으면 1, 0, 2가 되고 여기는 0,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외적을 해서 나중에 그 음함수 표현에, 그러니까 이게 외적한 게 접평면에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법 벡터. 네. 외적으로 하면 자, 2, 1, 2, 3가 되고 1, 1, 0이 0, 1,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요거는 자, 구하면 마이너스 2, 2,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걸 가지고 일단 매개 변수 표현을 쓰면 y 벡터라는 거는 x, y, g 벡터인데 이거는 점 벡터 형식이죠. 그죠? 한 점 P를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그리고 XU 벡터와 XV 벡터를 1차 결합한 S와 T 실수를 곱해서 1차 결합한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P를 써주죠. P 벡터. 네, 요렇게 로 하나하나 대입을 해주면 P는 1, 1, 0이 되고 플러스 S에다가 여기 XU P를 P점에서죠. 그죠? 그러니까 1, 0, 2가 되는 거고 T가 0,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S 플러스 1이 되고 T 플러스 1이 되고 2S 마이너스 2T가 됐죠. 물론 S와 T는 임의의 실수가 되고 이게 매개변수 표현이고요. 자, 뭐 이렇게 X좌표는 이 친구, Y좌표는 이 친구, G좌표는 이 친구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함수 표현이나 아니면은 방정식 표현으로 쓰면 Y 벡터랑 한 점 P를 뺀 거, 이게 이제 평면 위에 한 벡터고 평면 위에 법선 벡터는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그죠? 법선 벡터는 XU V를 한 게 법 벡터가 되는 거고 요걸 빼면 이제 X, Y에서 P를 빼면 X-1, Y-1, G 이렇게 된 거죠. 그죠? P를 뺐죠. 거기다가 여기 구한 외적에서 구한 마이너스 2, 1을 내적해 봅니다. 내적하면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2에 G가 0이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자 2x가 있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2y가 있고 g가 있죠. 네,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0 이런 식으로 평면이 하나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음함수 표현 또는 방정식 표현이고 이게 이제 매개변수 좌평면의 매개변수 표현이 되겠습니다.